안녕하세요. 하이의 올키드 스토리 하이입니다. 강원도 춘천 시냇물농원의 세 번째 이야기, 오키다리움에 어울리는 난초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키다리움이라고 하면 유리어항에다가 혹은 유리병에다가 식물들을 키우면 테라리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난초를 메인으로 키우면 오키다리움이라고 합니다. 올키드가 그 영어로 난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들 난초를 키우고 있는 이런 온실이라든가 혹은 베란다도 오키다리움의 한 범주예요. 그런데 굳이 오키다리움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지금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밀폐된 공간에서 습도를 올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틀레아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건조한 그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난초 중에서 보석란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아 저지대에 살아가는 밀림에 살아가는 뭐 호접란이라든가 이런 몇몇 난초들은 연중 습도가 높은 것이 키우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리움 환경에서 난초가 키우기 쉽고 그런 테라리움 환경에서 자라는 난초들을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시냇물에서는 다양한 이런 오키다리움에서 키울 수 있는 혹은 오키다리움에 접목하기 좋은 난초들을 취급하고 있어서 이번에 가서 실물 구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요거 먼저 보시면 이거 이사벨라 풀첼럼의 쪼매날 때예요. 처음에 이게 보고 뭔가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벨라 풀첼럼이라고. 네. 아, 많은 착색난초들이 사실은 오키다리움이 됩니다. 특히 어릴 때 가능해요. 이런 벌버필름 종류도 되지만 의외로 건조한 환경이 필요한 난초들도 오키다리움에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한 성체가 되어서 꽃을 피고 하려면 건기가 필요한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꽃을 본다기보다는 지금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을 때는 오키다리움에 넣어서 습도 높게 해가지고 체력을 보강시켜주면서 빨리빨리 키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접란 같은 경우에도 오키다리움에 좋아요. 소형종들이 좋겠죠. 호접란도 덩치 큰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난초 중에서 벌보 필름들이 오키다리움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벌보 필름들은 베트남 고산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애는 도크릴리아라고 하는 건조한 지역에 살아가는 덴드로비움인데 얘는 좀 안 되겠지만 좌우간 주로 이렇게 지금 영상에 나오는 많은 벌보 필름들은 오키다리움에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벌보 필름들은 베트남 고산에 살다 보니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약간 휴면과 같은 동면도 약간 필요하거든요. 저온 처리가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오키다리움이 이런 탱크가 유리어항이라든가 이런 탱크들이 이렇게 겨울철에 온도를 조금 내릴 수 있는 환경 혹은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라든가 아니면 거실이지만 냉기가 좀 들어온다라든가 하면 이 안에서 아주 멋지게 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볼보 필름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덩치 큰 것도 있는데 덩치 작은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꽃을 보고 마음에 드시는 그런 애들은 오키다리움에 접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륙을 좀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면 파푸아 뉴기니아 혹은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면요. 오키다리움에 접목하기 쉬운 난초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덴드로비움 쿠스버트손이라고 해서 뉴기니아 고산종이에요. 그리고 이런 원숭이 난초, 우리는 드라큘라, 학명으로는 드라큘라 속의 난초들인데, 이런 드라큘라 속의 난초들도, 오키다리움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적도라고 하면 상당히 더울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적도의 고산은 지대가 높아가지고, 운무림이 지나가기 때문에 연중 습하고 안개가 많이 끼고, 그러나 적도 지방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 고산이다 보니까 온도가 항상 한 10몇 도에서 20몇 도 정도를 유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난초들은 우리나라 겨울 혹은 우리나라 여름을 버티기 상당히 어려운데
실내에서 키우는 오키다리움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힘들면 이렇게 여름철 특히 녹아내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균제 좀 치면은 좀 버티더라고요. 통풍 좀 하면서. 네. 자, 약간 어떠한 특별한 스킬은 필요하지만 시냇물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오키다리움에 접목할 만한 난초들을 구비하고 있어서 좀 취미가들의 수집용이라든가 그런 컬렉션을 좀 만족하는 난원 중에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이거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키워봤다가 메디카 칼칸가 그런데 가버렸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다양하죠. 이게 이 정도 구경하려고 하면 사실 일본의 도쿄돔 전시회라든가 해외 전시회 가야지만 이런 난초들의 실물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국내 나눔 다녀도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시냇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이런 소형종 혹은 습도가 높아야지만 잘 자라는 난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보고 고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중에 몇 개 골랐습니다. 재밌죠? 음, 지금 보이는 애들은 호접란이에요. 원종 호접란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호접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애들도 되게 예뻐서, 저는 이거 풀 모양이 너무 예뻐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 오키다리움 안에서 꽃도 피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달라서 어항을 베란다에 두느냐, 거실에 두느냐, 방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연중 온도 그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할 수 있는 난초가 집집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니면 키우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난초들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온시디움 푸실라처럼 소형 종들은 건조에도 제법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키다리움을 습하게만 꾸밀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에다가 도마뱀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런 양수류를 함께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드라이한 오키다리움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또 괜찮고 사실 이렇게 고산종이라든가 습도가 높은 데 사는 애들이 쉽지가 않아요. 키우는 게. 그런데 요런 교배종들, 요거는 니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배종들은 또 잘 돼요. 네. 저도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뭐라 말하긴 어려운데, 주변에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쿠스버트 소니 원종이고,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게, 지금 꽃핀 애가 니곰이라고 쿠스버트 소니의 교배종인데, 뭐, 보면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래 오돌도돌한 풀 모양이 예뻐서 원종에 끌려서 쿠스버트 소니를 한번 했다가 실패를 봤어요. 그래가 연습 좀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네. 아, 요거는 리버포리움인가? 요거 지인이 키우는 거 보고 너무 예뻐서 하나 샀습니다. 제가 왼쪽에 보이는 요 흰색, 색깔이 연한 잎, 요거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요거 알바라고 해서 노란색 계열의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붉은색 잎을 보니까 붉은색 꽃이 피는데, 요게 실물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잎이. 잘 키워두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샀습니다. 네. 어떤가요? 심해물 농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농원과 달리 아주 다양한 이런 고산종 혹은 습도가 높아야 되는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 거의 국내 유일의 이런 걸 취급하는 농장일 것 같아요. 네, 이상 화이였고 또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